뭐 그 영화 마케팅에 대한 정리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뭐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로. 그러니까 초창기의 영화는 소위 일하는 사람, 뭐 한국을 기준하면 충무로, 뭐 이런 충무로가 영화로 대변되니까 충무로판에 있는 사람들의 직감. 아, 내가 이 바닥에 40년 있었으니까 내 감으로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로 마케팅을 했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죠. 많이 산업화되고 많이 고도화됨에 따라 가지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미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란 영화가 순제작비, 아까 제작비 개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P&A 비용을 제외한 순제작비. 친구란 영화에 물론 2001년이기는 합니다만 순제작비가 18억 원 들어갔습니다. 18억 원. 그런데 보시면 최근 5년의 평균 마케팅 비용이 10억 미만 영화 제외하고 17억 원 들어갑니다. 이제는 제작비보다 마케팅 비용이 더 들어가는 시대가 됐어요. 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얼마만큼 영화도 마케팅을 강화하고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디오란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금강기획이라는 광고 대행사 있습니다. 금강기획에서 디오란 영화를 그 마케팅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썼던 기획서 사례를 제가 잠깐 가져와 봤는데, 뭐 가볍게 한번 그 그림체 사례처럼 보시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 디오란 영화가 그 이제 커뮤니케이션 컨셉은 읽어보시면 제작 과정과의 긴 전쟁, 뭐 꼬리를 무는 긴 집년, 7년의 어떤 긴 제작 기간, 이무기, 이런 것들로 핵심 컨셉을 잡은 거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배용준 씨 나왔던 영화 스캔들, 남녀 상렬지사 뭐 이런 영화 있었죠. 거기 보면 그 영화 포스터에 뭐라고 적혀 있었죠? 뭐 통하였느냐, 뭐 이런 이야기 있었던 거 어선풀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냐, 여기서는 이 글자로 그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관관도 이렇게 좀 길어 보이나요? 인쇄 광고. 신문의 변형 광고. 좀 길어 보이죠? 이렇게 보니까. 예. 지하철 랩핑 광고, 버스 쉘터, 그 다음에 코엑스의 야외, 이런 어떤 그 사용관 내부의 구조물, 시사회 킷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3주째 다음 단계로 이 영화가 200만을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다 안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200만 돌파하면 돌파하자마자 저 광고가 나갔겠죠. 마찬가지 한 달 내내 연속 1위를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모든 치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거는 어떠한 경우의 수까지도 전부 치밀하게 만들어 놓고 계획을 한다라는 거. 디오 역시. 그래서 미디어 비클마다의 계획은 어떻게 가져가고 타임 테이블은 뭐 어떻게 가져간다. 아마 그의 월드컵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뭐 월드컵을 피해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전략까지. 뭐 그 영화 마케팅에 대해서 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다 하실 것 같아요. 영화를 얻는 정보원의 소스 인터넷이죠. 사실은 인터넷 안에서 뭐 포털을 통하든 아니면 영화 전문 사이트를 통하든 저희가 정보를 많이 얻게 되는데 이 안에서도 이제 또 내용이 조금 다르게 갈립니다. 뭔가 하면 인터넷에 요즘 그 무시 못하는 부분이 네티즌 평점. 어떤 영화가 개봉을 했어. 특수본이 개봉을 했는데 네티즌 평점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봐야 되겠다. 그 다음 블로그나 뭐 네티즌들이 뭐 좋은 글을 많이 써놨어. 꼭 강추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럼 안 보고 싶다가도 갑자기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이제 그 일종의 인터넷 아니긴 하지만 구전 마케팅, 이렇게 구전 커뮤니케이션. 주변 사람들 영화를 보고 왔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짝꿍이 영화 완전 엉망이야.
안 보러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주변 짝꿍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무조건 봐. 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아마 그런 경로들을 내용을 드리는데 아마 이건 뭐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고 100% 공감하시고 동의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텍스트가 몇 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실까요? 같이? 어떤 영화 생각나세요? 어떤 영화? 제작비 1억. 원앙소리. 그죠? 네. 사실은 인터넷 안에서의 찬사, 주변 사람들의 구전, 이런 것들이 이 영화를, 이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영화를 300만까지 만들게 되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까 지금 이제 네 가지 저희 봤습니다. 네 가지 보고 이제 영화 수익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어쨌든 요 내용을 보시면 저희 영화 9,000원 내고 표 끊게 되면 주말 요금, 제주도 요금 같죠? 9,000원. 더 싼가요? 똑같죠? 네. 주중이 8,000원, 주말이 9,000원. 어쨌든 이렇게 반을 나누게 됩니다. 저렇게 반을 나눠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사나 제작사가 50% 가져가게 되고, 극장이 50%를 가져갑니다. 극장은 영화 발전 기금이라고 해서 3%의 비용을 부담을 하게 돼요. 일종의 옛날에 그 문화관광진흥기금 뭐 이런 것들이죠. 내게 되고, 극장으로 돌아가는 순이익은 4,230원 이렇게 들어가고, 배급사가 무조건 영화 수익에 대해서 10%를, 도매상이죠. 유통을 해줬으니까 10%를 먼저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나머지 투자사나 제작사가 4,050원을 나눠 갖게 되죠. 제작사가 일부 투자를 하고 같이 제작을 했다면 그 제작사가 좀 더 많은 걸 가져갈 거고, 오로지 100% 투자만 받았다고 하면 제작사의 수익은 조금 떨어질 거고,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해외 사례는 뭐 일본이 한 15,000원 정도, 미국, 중국, 이탈리아. 저희 영화가 조금 싼 편입니다, 사실. 영화 비용이 크게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만원 미만의 돈으로 3시간, 4시간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거 영화밖에 없습니다, 사실.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신용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용하면은 조금 더 할인도 되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 영화 2010년 기준에서 평균 입장 평균 금액은 7,600원 정도 됩니다. 저거는 이제 뭐 액면 가액이고 뭐 조조 할인도 있을 거고 뭐 신용카드 할인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실제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들은 7,600원 정도 비용입니다. 그 영화 관람하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비용이 나눠진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 산업의 매출 구조인데, 그 일단 영화라는 거는 두 가지 쪽에서 그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장 수입, 표를 팔아서, 가장 먼저 1차 시장이죠. 두 번째는 부가시장. 부가시장은 보시다시피 뭐 디지털 TV로 넘어가거나 해외 수출이 되거나 판권을 팔거나, 그 다음에 홈비디오나 DVD를 만들어낼 때 받는 어떤 판권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극장 수입과 부가시장으로 영화 수입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영화의 조금 문제는 너무 극장 수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88% 이렇게. 근데 미국은 극장 수입이 얼마? 3분의 1이 안 돼요. 27%. 일본도 36%, 프랑스 36%, 영국 20%. 미국에서 스타워즈라는 걸 극장에 개봉합니다. 극장에서 100원을 벌었으면 부가 수입으로 200원을 법니다. 해외 수출로 100원을 벌어요. 그래서 400원을 만드는데, 한국은 극장에서 100원 벌면 끝이야. 이 시장이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지. 이게 한국 영화가 산업이 가지고 있는 조금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2차 시장이 이제 너무 침체 축소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홀드백 말씀드렸죠. 홀드백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그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되고, 영화를 예를 들었을 때 극장에서 개봉되고 그 다음 시장, 그 다음 수익을 낼 수 있는 창구로 옮겨가는 데 걸리는 기간.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영화가 개봉을 하면
충분히 상영이 되어야 일단 상영료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데 이게 산업이 어려운 거야. 급하게 그 다음 시장으로 뛰어가 버리면 사람들이 극장으로 와서 영화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그러면 1차 윈도우인 극장의 매출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IPTV와 예를 들어 IPTV 프리미엄 서비스, 뭐 케이블 프리미엄 서비스에 영화를 똑같이 극장과 개봉을 했다. 극장에서는 8,000원 주고 봐야 되는데 굳이 내가 극장 가지 않을 영화라고 하면 2,000원, 3,000원 주면 TV에서 볼 수 있으면 극장 안 올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류가 그 일본 연사마 배영준 씨, 뭐 겨울연가 뜨고 했을 때는 뭐 배영준이 출연만 한다라는 소식에 막 판권 계약이 600만 불에 계약이 되고 막 계약이 됐는데 이게 일본에 가서 히트를 못 치는 거야. 히트를 계속 하면은 계속 일본에서 꾸준하게 수입을 할 텐데 한 번 이거 껴버리니까 이제는 또 오히려 막 시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해외 시장이 없으니까 결국 한국 영화가 안고 있는 고민은 극장에서만 승부를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시장이 너무 얕은 거죠. 작은 거죠. 저희 영화 시장이 다 합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얼마 극장 수입 시장이 1조 1천억에서 2천억. 1조 정도 되는 회사의 매출은 어디 정도 있을까요? 어디? 1조.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없을까요? 웅진 코웨이. 거기가 한 1조 정도 매출할 겁니다. 웅진 코웨이. 그 정수기, 룰루 뭐 이렇게 만드는 데 있죠. 그 다음에 롯데 칠성음료가 한 3, 4년 전에 매출 1조. 그러니까 한국의 영화 산업 통틀어 가지고 극장 수입이 그런 회사 한 개 매출이라는 거죠. 시장이 너무 작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말씀드린 거예요. 2009년도 10년도 영화 관객은 조금 주춤하는데 시장은 계속 오히려 조금 더 커져요. 극장 쪽의 매출은. 그 이유는 뭐냐? 그때 영화비 1,000원 올랐죠. 그게 또 반영이 됐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3D 영화 조금 더 비싸죠. 4D 영화 조금 더 비싸죠. 아바타가 히트 한번 했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입이 조금 더 늘어서 관람객은 줄었는데 불구하고 수입이 좀 늘었다. 그러면 이제는 오로지 매출도 관람 영화 산업 분석도 관람객만으로 할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화관들은 특화된 서비스를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골드 클래스가 나오고 시네드 셰프가 나오고 4D관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런 영화로만은 또 승부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2차 시장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2010년은 한 1,100억 정도 다시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한 40% 가까운 성장. 그 이유는 이제 윈도우가 많이 열려 있죠. 뭐 IPTV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또 하나는 12월 달에 개국하는 종편 뭐 이런 데도 영화 다 사갈 거 아니에요. 그런다면 이런 시장이 열릴수록 2차 시장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불법 다운로드, 굿 다운로드 캠페인이 많이 벌어지면서 최근에는 불법 다운로드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영화 이익으로 기속이 되다 보니까 2차 시장도 조금은 살아남은 기미를 보이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 보여드렸습니다. 해외 수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해외 수출이라고 했던 건 대부분 일본의 한류 열풍에 의한 일본에 의존을 했었는데 그 일본에서 영화가 흥행을 하지 못하자 일본에서 그냥 영화를 더 안 사가기 시작한 거죠. 보시면 뭐 890만 달러까지 갔던 게 그냥 확 줄어들어요. 230만 달러까지 줄어드니까 일본으로 중심으로 했던 한류 기대치가 지금은 뭐 K-팝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으나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이제 일본 말고 다른 시장 많이 개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한 시장이 뭐 조금 망가진다고 해도 대체하고 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시장들이 많아야 되는 거지. 그 시장이 너무 한쪽에 의지하거나 이래 됐을 때는 뭐 조금 위험성이 크다는 내용. 그래서 해외 수출 부분들도 최근에 공동 기획이라든지 공동 투자, 뭐 대표적인 영화가 항해, 그 다음에 장동건 씨 주연했던 워리어스 웨이 이런 것들 같이 외국 자본과 같이 결합하고 같이 개봉하고 같이 출연하고 같이 제작하고 자꾸 이런 게 활성화되다가 보면 저희 해외 시장 수출의 길도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